이번 시간에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120쪽부터 123쪽까지, 수학 익힘은 80쪽부터 83쪽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번 문제, 부피의 단위를 알아봅시다. 부피를 구할 때는 어떤 단위를 사용할까? 넓이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라고 하고 단위로 사용했어.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cm라 쓰고 1세제곱cm라고 읽습니다. 점선으로 된 1세제곱cm를 따라 써보세요. 다음 물건 중에서 부피가 1세제곱cm와 가장 비슷한 물건을 찾아보세요. 수학책, 필통, 책가방, 리모컨, 각설탕 각각의 이미지를 떠올려보고 다음 물건 중에서 부피가 1세제곱cm와 가장 비슷한 물건을 생각해 보세요. 네, 1세제곱cm와 가장 비슷한 물건은 각설탕이 되겠네요. 2번 문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부피가 1세제곱cm인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직육면체의 한 개가 1세제곱cm이기 때문에 각각의 부피는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서 써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 8, 16이 되겠고요. 아래는 16, 32가 되겠습니다. 쌓기나무 수를 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보세요. 간편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는 한 층씩 차례로 세웠어. 한 층에 있는 쌓기나무도 일일이 셀 필요가 없어.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변하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가로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되는구나. 그러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배가 되면 부피는 몇 배가 될까? 3번 문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부피가 1세제곱cm인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쌓기나무가 모두 몇 개 필요한가요? 네, 120개가 필요합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cm인가요? 네, 120세제곱cm가 되네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네,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직육면체의 모양을 살펴보면 모양은 제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가로, 세로, 높이가 있죠?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것을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도 바꿔서 쓸 수 있겠네요. 1번 문제.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가로, 세로를 모르는데 부피를 구할 수 있을까? 네, 구할 수 있죠.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5cm인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해서 125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한 모서리의 길이로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써 보세요. 정육면체는 각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래서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 봅시다. 정사각형 모양의 휴지곽, 책, 컴퓨터 본체,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모두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각각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곱해주면 각각의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답은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요? 계산해 보고 발표해 보도록 해봅시다. 답은 3375 세제곱센티미터, 3240 세제곱센티미터, 마지막으로 3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수학 123쪽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했다면 이제 수학 익힘책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수학 익힘책 80쪽의 1번 문제.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센티미터라 쓰고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2번 문제.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로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직육면체의 부피가 왼쪽 직육면체의 부피보다 얼마나 더 큰지 구해 보세요. 한 개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몇 개인지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왼쪽의 직육면체는 8개, 오른쪽의 직육면체는 16개죠. 그래서 오른쪽 직육면체의 부피가 왼쪽 직육면체의 부피보다 8세제곱센티미터만큼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3번 문제.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다음과 같이 쌓았습니다. 쌓기나무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직육면체 가나 다 각각의 가로, 세로, 높이에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보고 부피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가나 다 각각의 가로, 세로, 높이를 헤아려서 쓰고 부피도 계산해 보세요.
그럼 이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해봅시다. 가는 가로 4, 세로 3, 높이 3. 나는 가로 2, 세로 2, 높이 3. 다는 가로 4, 세로 3, 높이 2가 되죠. 그래서 각각의 부피는 가는 36 세제곱센티미터, 나는 12 세제곱센티미터, 다는 24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4번 문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라고 이미 배웠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아래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5번 문제. 슬기는 가로가 5cm, 세로가 4cm, 높이가 2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지우개를 샀습니다. 슬기가 산 지우개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가요? 네, 식을 세어보면 가로 5, 세로 4, 높이가 2이기 때문에 5 곱하기 4 곱하기 2를 식의 자리에 쓰고 답으로는 40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책상에 직육면체 모양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부피가 가장 큰 물건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영, 니은, 디귿 각각의 물건의 부피를 먼저 계산해 보고 가장 큰 물건을 찾아 기호를 써보도록 해봅시다. 각각의 부피를 다 구해 보았나요? 그럼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기억의 부피는 19 곱하기 5 곱하기 4로 38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 니은의 부피는 15 곱하기 12 곱하기 2로 360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디귿의 부피는 7 곱하기 7 곱하기 7로 343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네요. 그래서 이 중에 부피가 가장 큰 물건은 기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1번 문제. 직육면체의 부피는 280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 직육면체의 높이를 구해 보세요. 네,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가로 7, 세로 8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80 나누기 16을 하면 높이 5cm를 구할 수 있겠네요. 8번 문제. 두 직육면체는 부피가 같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부피가 같다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의 값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직육면체를 먼저 계산해서 부피를 구한 다음에 왼쪽 직육면체 세로 곱하기 높이로 나누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왼쪽 직육면체의 가로는 144 나누기 16으로 9cm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작은 정육면체 여러 개를
다음과 같이 쌓았습니다. 쌓은 정육면체의 부피가 216 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작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가요? 작은 정육면체의 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27개입니다. 쌓은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가 216 세제곱센티미터이므로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는 216 나누기 27로 8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므로 작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2cm입니다. 10번 문제. 직육면체 모양의 카스텔라를 잘라서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이 카스텔라는 길쭉한 모양이니까 정육면체로 만들려면 많이 잘라내야겠어. 그래,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야 하니까 주어진 길이를 잘 살펴보자. 그럼 풀이와 답을 살펴볼까요?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같으므로 직육면체의 가장 짧은 모서리 길이인 10cm를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모양의 부피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1000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답은 10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 11번을 해결하게 되었네요. 부피가 72 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정해 표를 완성해 보세요. 각 모서리의 길이는 자연수입니다. 부피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만 여러분이 생각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부피가 72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수를 찾아 가로, 세로 높이에 알맞게 넣어 보세요. 이상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